예, 지난 11월 6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도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이면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 카자흐스탄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중동 순위파 국가와 이스라엘 간 협정인데 갑자기 중앙아시아가 끼어들었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어떻게 보면 미국 세계 전략의 투사 포인트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저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평화협정에 장개주로 해랑을 저렇게 장악했지 않습니까? 왼쪽 네. 사진에서. 근데 그 옆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러시아 남하를 막는 역할을 해요. 카자흐스탄이랑 연결이 되면은. 그래서 중앙아시아 연결되는 경제회랑 연결해서 러시아 남하를 차단한다는 구상이죠. 지금 러우 전쟁 협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러시아 뒷마당에다 그냥 이제 차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 견제책으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중앙회로가 저 비아라의 저 빨간색 저기 육상 실크로드거든요. 저기 이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진출한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교역량인데, 지난 2020년 기준 33%로 2024년보다 2배로 지났고, 어떤 화물이 들어가냐면 저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생산국입니다. 어허. 그래서 우라늄 서쪽으로 64%가 이제 물량이 가는데 그걸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작업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영향력 확대하고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그 미국하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하고 물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계속 합동 군사훈련도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주방인군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우즈벡이랑 이 아까 얘기했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그 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탄. 우즈벡, 타지스탄, 투르멘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C5라고 그러는데, 이 국가들하고 미국에 있는 각 주 방위군들하고 군사협력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군사 교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제 미국이 직접 가서 이제 중앙아시아랑 뭐 경제협력 맺으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 협정의 그 모양새를 갖고 가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제 너희들도 영내 물론 중동의 패권국가긴 하지만 국제 문제에 신경 써라 하면서 너도 같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중앙아시아에. 그 중앙아시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 그 러시아 중국 뒷마당에서 이제 IDF의 최강점인 이제 정보 강군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감청 부대도 들어간다는 지금 속설도 지금 어떤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끼어들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또 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희귀한 광물들, 우라늄이라든가 히토리 같은 것도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된 데도 그런 뭐 자원과 관련된 배경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전쟁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히토류를 너무 빨리 꺼냈다. 그 카드를. 그 카드 꺼내버리니까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에 엄청나게 그 히토류나 광물들 많고 우라늄, 광물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랭클린 템플턴이라는 미국 투자은행이 들어가서 직접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엮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신냉전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도 앞으로 히토류 가지고는 뭐 큰 소리 못 치겠네요. 못하죠. 어허. 그걸 갚지 못고 완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중앙아시아랑 같이 한 편을 먹는다는 거. 근데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도 왜 이런 아브라함 협정을 반기냐? 중국이 또 자기 뒷마당이라고 또 옥죄기 시작했나 봐요. 자기 영향력을 주려고 해서 이제 너 필요 없어, 난 미국이랑 놀래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냐고 전화 한 통화 만에 그냥 아브라함 협정이 오케이 사인 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중동 지금 가자지고 정리 안 되는데 왜 중앙아시아까지 댐비냐? 이란의 10월 7일 학살의 배후, 하마스의 배후는 이란이고, 이란의 배후는 누구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트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안보 수뇌부는 이제 복수일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도 중국 너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다. 그 원점 타격하겠다는 얘기죠. 야, 난 그 중국에만 히토리 있는 줄 알고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
탄탄탄 그렇죠. 이 나라들이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라늄은 여기서 생산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그 중앙아시아에서. 근데 히토리 같은 경우는 그건 개발할 때 공해가 많이 일어나요. 아하.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뭐 사막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환경 파괴가 되니까 이제 중국과 좀 약간 못 사는 나라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 갖고 갑질을 하면은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뭐 여러 개 또 시장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 탄탄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하고. 아, 그렇군요.